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홍입니다. 저번 주에 조회수가 그래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회수에 상관없이 한 번 더 높은 조회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론 머스크 내용을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저번 주에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꼭 아스퍼거 증후군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왜 알아야 되는데 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알아야 되면은 살면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최근 사건으로 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트럼프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 내용 중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의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직접 트럼프가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손정희, 그리고 이 오라클 회장, 그리고 이제 오픈AI 대표 샘 엘트먼을 모아놓고 이렇게 약간 병풍처럼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죠, 트럼프 옆에서. 근데 이 분들이 위치를 보면은, 일단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이고, 이 레리 앨리스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분은 세계 3대 부자예요. 3대 부자. 재산이 약 326억 아니고 326조가 있는 이제 사람도 트럼프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서게 만드는 사람이죠. 어쨌든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 AI라는 내용이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상태가 되면서, 재밌는 얘기로 보면은 24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AI를 만든 사람이 수상했어요. 이 사람은 화학자도 아닌데 노벨 화학상을 AI가 수상을 한 거예요. AI 개발자가 이제 상을 대리로 받긴 했는데, 그만큼 AI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700조라는 거를 모아가지고 이 세 분이 700조를 투자할 거야 미국에,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샘 엘트먼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방문도 했었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뭐냐면은 700조를 내가 유치를 했어. 트럼프가 아주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They don't actually have the money.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걔네들 돈 없는데 왜 한다고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거에서 자기 뇌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돈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다음날 또 X에서 1월 22일 이런 날짜에, 소프트뱅크는 내가 알기로 확보한 자금 100억 달러도 되지 않아,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면서 왜 거짓말 치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내가 대통령인데 이게 약간 비속어로 하면 가오가 있는데, 머스크가 딴지를 건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가 이제 핵심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랑 결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추측을 하겠죠. 근데 머스크는 일반인이 아니라니까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봤어. 기자들 얘기를 잠깐 보세요. 기자들이 머스크가 프로젝트 700조 프로젝트에서 비난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머스크가 거래를 비판한 것이 자신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말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머스크가 그 프로젝트를 비난했어도 나는 문제되지 않아, 머스크 나쁜 놈 아닌데? 이러면서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한 명을 싫어할 뿐인 거야 라고 했어. 트럼프가 대놓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샘 엘트먼이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것도 일방적이지 않은 판단이잖아요. 700조를 내가 발표를 했는데 걔네 돈 없는데 왜 그런 발표를 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를 비난했다라고 생각해서 온갖 낭설을 하는데,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안다고 확실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아닌 거에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는 관심조차 안 갖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기에는 걔는 샘 알트먼을 싫어할 뿐이야, 나랑 머스크는 친해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 아스퍼거 증후군을 정확히 이해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 나오자 일론 머스크는 샘 엘트먼이에요. Sam is a swindler.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협작꾼이야. 샘은 사기꾼이야 라고 대놓고 욕하고 있고, 알트먼은 오픈 AI 운영으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증언했고, 이제는 100억 달러를 원한다고 하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야 라고 바로 트럼프 얘기 이후에 또 얘기를 하죠. 근데 트럼프가 맞은 거야, 이게. 트럼프가 핫퍼주고는 자기 관심 있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서 얘는 썸 엘트먼을 싫어할 뿐이라니까? 라고 했더니 실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반응을 보여줬죠. 나는 제일 싫어하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근데 보통 일반인들, 특히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못된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날.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를 이해 못하는 일반인 언론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보면은, 자, 제목 자체가 뭐예요? 남아공으로 쫓아내야 돼. 마이웨이 머스크의 직격탄, 트럼프 머스크 균열 시작, 공개적 참물, 갑자기 무슨 일, SBS, YTN, 심지어는 3프로TV까지도 트럼프와 머스크는 무조건 갈라서게 됩니다라고 하죠. 이만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일반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 일반인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해서 더 딥하게 알아야 될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은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설계하고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입증하려고 제가 지금 약 8분 정도 썼네요. 어쨌든 실감나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킴벌 머스크까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스퍼가 죽은 얘기 나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겁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10살 때쯤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실존적 삶의 위기가 왔었어요. 이건 진짜 진심으로 왔었고, 머스크는 지금 나이에서도 그때 얘기를 인터뷰할 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때 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단어가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긴 했어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추정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부모님이 8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면은 누구나 어린 나이에서는 슬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어머니랑 따로 살게 되는데, 이때 좀 사실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거로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아버지를 악마라고 부릅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이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유는 따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에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긴 좀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냐면은 에론 머스크는 왜 악마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냐면, 에론 머스크가 의붓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재혼이 아니고 세 번째 부인이 의붓 딸이에요. 의붓 딸. 의붓 딸이 뭐냐면은 재혼했던 여성의 딸이 키우다가 부인이 됐어. 그리고 애를 3명 낳았어. 그리고 그 의붓 딸 부인이 지금 에론 머스크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 이게 아빠야, 머스크 아빠. 얼마나 큰 상처가 있으니까 에론 머스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악마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제 시점이죠, 이게. 그래서 요 얘기를 메이 머스크의 인터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메이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배경을 들었을 때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때리곤 했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살 때부터 그랬냐면은 5살이던 일론은 아빠를 말린답시고 뒷다리를 붙잡곤 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빠에서 엄청난 큰 상처를 받았던 거야. 그리고 이혼 후 메이 머스크는 당연히 아이 3명을 데리고 혼자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 있는 해안가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보시면은 모델 일, 그리고 영양사 일, 그리고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집안일들까지도 같이 해야 돼서 아이들을 사실상 돌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킴벌 머스크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다정하거나 포근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늘 일만 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나 다름없었죠 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돌봐주지 않는데 선물이나 다름이 없었대. 이거의 의미는 이때부터 엄마가 없으니까, 특히 머스크는 이때부터 낮에 자고, 낮에 자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일하고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일론은 새벽까지 밤새 할 게 없어서 책을 읽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빼미형 인간으로 지금도 유명한데,
일론 머스크는 이 엄마가 없다는 게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탈선을 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뭐 망가지고 이러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책벌레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마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서 우리는 매일 새벽까지 안 잘 수 있었고,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 일찍 재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안 재웠으니까 새벽까지 책을 읽는, 그렇게까지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 사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이때 읽었던 책, 실제로 주로 읽었던 책 종류를 보시면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때 읽었던 책들 중에 이제 백과사전, 공상과학책, 슈퍼히어로물이 전부였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 별명이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 재미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의 지표가 됐어.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드리면은, 스타링크가 지금 인공위성으로 통신을 하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스타링크가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쓰는 기술이 이온 추진기 엔진이에요. 이온 추진기 엔진.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이 파란색, 요 파란색 입자가 이온이에요. 이온. 요거를 배출해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전자를 배출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인 거야. 요 기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아르곤 추진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으로 이제 붙여지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머스크가 따온 게 아니고, 이거는 머스크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어렸을 때 읽었던 백과사전에 요런 게 나올 거야 기술이 라고 이제 추측했던 내용을 실현한 거예요. 원래 한 8살에 읽었던 책 내용을 가지고 이거 적용하면 나 진짜 실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인 거야, 머스크는.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아르곤 추진기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런 거고. 요 스타링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도입되는 게 허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심사 과정이 됐고, 올해 상반기 내에 스타링크가 이제 도입이 될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은 샘 엘트먼처럼 일론 머스크도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샘 엘트먼을 워낙에 혐오하니까 나도 갈 거야. 그래서 샘 엘트먼을 위상을 낮추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상반기에 아마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스타링크라는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지금 실제 이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가 한국에 도입되면은 한 번쯤 테마가 올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한국 주식 중에서 연관되어 있는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우주항공 주식들이 오르겠죠. 그리고 실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머스크를 공부하면서 한국 주식에서 어떤 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머스크를 왜 공부해야 돼라는 현타만 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그런 거라서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 중에 이제 머스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 이유 중에서 이제 이온 얘기가 이제 배경으로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온이 일론 머스크한테는 더 행운이 돼서 올빼미형 인간으로 밤새워 책을 읽는 습관이 들어버렸고, 그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 사업의 모든 근본이 돼버렸어요. 이게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실제로 그게 인터뷰나 이런 데서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지금 사업의 근본이다.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얘기 길어지다 보니까 삶의 이유는 못 나갔네. 어쨌든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 인터뷰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페이스X의 설립 근본은, 이거 아주 진심 어리게 얘기했어요. 설립 근본은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0번째 법칙이다 라고 했어요.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0번째 법칙이 스페이스X 설립의 근본입니다. 그럼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0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제일 좋아하는 공상과학 책을 쓴 사람이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설책, 공상과학 소설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0번째 법칙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로봇 AI는 절대 인류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영범죄 법칙이라고 이 아이작 아시모프 공상과학 소설책에 나오거든요. 이게 스페이스X의 모토예요, 모토. 설립 근본. 그리고 이거는 진심으로 얘기를 했고, 이때 공상과학책을 근거로 해서 이 공상과학책을 참고로 얘기하면 1950년대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때 이미 이 아이작 아시모프는 지금의 AI와 로봇 그리고 우주 개척까지 책에 완벽히 반영했던 소설가예요, 소설가. 근데 그걸 실현한 사람은 누구다?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모든 사업이 공상 소설책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것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삶의 근본적인 이유를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근데 이 아이작 아시모프 얘기는 사업을 내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얘기가 들어가야 돼서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도 내가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는지 아닌지 더 발전된 모습을 약속드리며 저도 제 거 다시 보면서 공부하면서 더 발전된 방송 한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